반가워. 재영쌤이야. 사회문화 심기일전 개강할 거야. 자, 생윤, 윤사와 같은 경우는 학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수업을 한다면 사회문화는 개념에서 이미 이론적인 걸 내가 정말 많이 잘 정리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문화가 다른 과목보다, 즉 윤사 같은 과목이나 생윤 과목보다 이론의 공부량은 적은 편이야. 그런데 그걸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회문화의 도표에 관련된 내용이야. 선생님, 사회문화 심기일전에서는 도표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20문제 중에 3문제, 심하면 4문제까지 나오는 도표 문제가 최고 오답률 1, 2, 3위 또는 1, 2, 3, 4위인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도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과 응용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대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1년 중에 이 심기일전 커리만 들으면 도표는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줄게. 이것만으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때까지 나오는 도표마다 나 이제 도표는 자신 있고 오히려 이론이 꼬아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자기를 셀프 중성화해서 나는 도표 고자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무리 너희가 뭐 수학을 놓고 나는 완전 수포자다 할지라도 사회 문화만의 계산 방법으로 접근하게 도와줄 테니까 특히 내가 원래는 대학에서 윤리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에서 처음 뜨게 된 게 사문 강사로 처음에 유명해졌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론으로 나오던 것이 도표로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도표를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때 내가 사회문화에 수강생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을 겪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명성 그대로 너희들한테 좀 잘 설명해 볼 테니까 그걸로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 너희에게 나를 소개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법학을 부전공을 했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기초교양 TA,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수업을 어시스트하는 그런 그 형태로 학생들 수업 보강도 들어가고 채점도 하고 이런 형태로 대학원에서 원래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투스에서 사회탐구 영역에 강의를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명인학원에 출강하고 있고 아마 내가 누적 수강생 그리고 역대 최다 수강생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강사일 거라고 생각해. 자, 사회탐구 영역에서 EBS에서 사회문화로 시작해서 최우 수강사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탔고 EBS 교재 지필 검토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연계교재 반영도 제일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커리는 있잖아. 심기일전 도표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만나게 될 거야. 사실 사회문화에서 이론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도표가 정말 어렵다, 접근을 하지 못하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틀린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사회문화 최고 오답률 1위 도표가 정답률이 20%이거나 30% 미만, 즉 4명 중에 1명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1년 내내 탐구를 공부한 학생들도 수능 시험장 가서 3명 중에 2명은 틀리는 문제가 도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술부터 배부르지 말고 편안하게 1주차, 2주차에는 워밍업 한다고 생각해주고 그 워밍업이 나중에 가면 문제 푸는데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름방학에는 7월 2주부터 포스트잇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특수한 그리고 이론 도표가 다 종합된 그러니까 기출과 연계교재가 모두 다 종합된 사회문화 종합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뒤에 가면 실전 모의고사 커리로 들어갈 거야. 사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심기일전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문화라는 과목만 특성상 도표에 비중을 많이 둘 거고 하지만 필기하고 그거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구조를 가져가기는 할 거야. 자, 우선 너희랑 하게 되는 심기일전은 1학기에 학기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월에 14일 수업은 진행되지 않아. 그러니까 4월에 첫 주만 수업을 하고 우리가 4월 둘째 주는 수업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4월 3주, 4주, 5월 5일까지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육모 전에 다시 완강되는 형태로 8주간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내신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하지 생각하기보다 4월 첫 주까지 우리 어차피 내신에 고2, 고3에 내신의 사회문화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내신의 도표도 내는 경우가 거의 절대다수야.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육모전에 이 교재 하나 다 끝내서 1년 내내 도표는 다시는 마음고생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푸는 속도만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도록 할게. 뭐 도표에 배울 게 얼마나 있겠어 싶겠지만 생각보다 도표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가중평균이나 세 집단의 평균, 네 집단의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스킬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너희랑 나랑 자, 매주 일요일에 진행해서 이게 이제 녹화되는 건 월요일이 될 거고
자, 우리는 본교재와 부교재로 만나게 될 텐데 본교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수업할 교재고 같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본교재에 이제 그 문제에 해당 배경 지식은 적겠지 뭐 문제 풀이는 적을 거야.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노트에다가 도표를 풀기 위한 전체적인 배경 이론들이 있어. 이를테면 빈곤 도표를 풀기 위해서 빈곤 도표에 숫자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선지도 같이 나오거든. 또 사회보장제도의 도표가 숫자를 다루는 도표도 있지만 배경 지식을 같이 다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노트도 중간중간 병행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본 교재를 사면 노트가 패킹된 형태로 같이 보게 될 거고 이 노트와 교재는 이렇게 오렌지색 컬러로 생유는 핑크톤으로 윤사는 약간 이걸 뭐라 그래? 민트? 녹색? 이런 현톤으로 그렇게 교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신기일정 같은 경우는 워크북이 꽤 중요한데 왜냐면 도표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사 유형의 도표를 혼자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수업 중에 같이 다루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 유형의 도표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부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심기일전에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수업 중에 다루는 건 시간상의 한계로 여기까지만 다룬다면 거기서 확장해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유사 유형을 꼭 연습해 봐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본교재에 없는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볼펜 준비해 주면 되고 자 그리고 노트가 심기일전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격자 무늬가 있는데 사회문화는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내가 세로로 세 줄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가로로 세 줄을 가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라고 지시해주면 그대로 필기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격자 무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개념에서랑 보는 거랑 좀 달리 노트를 한번 펴보면 심기일전 노트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을 텐데 사회문화는 그래프를 그릴 일도 많고 숫자를 적을 일도 많기 때문에 이 모눈종이 형태의 메모 페이지가 추가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이제용 노트는 그렇게 활용해 주면 되고 자 1주차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거든. 자 1주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너희한테 사회문화 심기일전 도표의 워밍업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일단 고득점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데 어차피 교재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돼. 자 우리는 앞으로 수치나 표나 그래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론 문제는 재밌는데 숫자가 나오면 당황하다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를 이렇게 풀다가 아무리 봐도 1번이 답이 아닌 것 같아. 2번도 아닌 것 같아. 3번도 아닌 것 같고 4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 5번도 아니네. 어머 도돌이표. 이렇게 해서 한 문제에만 계속 트랩에 걸린 것처럼 그 문제만 4, 5분 넘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어차피 수능 들어가서 한두 문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사회문화야.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사회문화 1등급 컷이 44점, 45점일 때는 사실 도표 문제 2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도표가 3문제 출제돼서 다 틀리면 1등급은 절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요즘 탐구 같은 경우가 1등급 예측이 정말 어려워. 1컷이 48점이나 47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도표 2개 틀려버리면 갑자기 등급이 미끄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도표도 다 맞는 걸 포커스로 해서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 맞았을 때 사회문화는 100분이나 표점에서 만점자에게 너무 많은 이득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과목이야. 누가 나한테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공부량 적은 걸 원해? 아니면 다 맞았을 때 보상이 큰 걸 원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부량이 적으면 생륜해도 되는데 다 맞았을 때 보상은 진짜 사문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만약 지금 현재 고3이거나 재수생이고 내가 극상위권이야. 그럼 난 사회문화 무조건 할 거야. 실수 하나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 과목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한 문제를 못 풀어도 1등급이 나오고 그 한 문제를 틀린 학생들도 100분위가 99까지 나오는 과목이 사무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탐 과목 중에 유일하게 극상위권의 변별력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상이 되게 큰 과목, 하나 틀려도 높은 점수의 1등급이나 100분위를 받을 수 있는 과목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거든. 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실 사회문화에 나오는 산수는 초등학교 수준의 사칙연산을 넘어서지 않아. 인테그랄 나오지 않고 시그마 나오지 않고 그리고 미적분 같은 거 몰라도 되고 구분구적법 몰라도 되고 기하 벡터 몰라도 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래봤자 초등학교 산수지 뭐 이 정도의 마음만 너희가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당연히 중학교 수준이나 뭐 1차 방정식 정도 나와. 하지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거 정도 뭐 너희가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 a 플러스 b는 50인데 a 마이너스 b가 뭐 얼마인 거 요런 정도,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차분히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또 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미적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풀면 돼. 자, 그리고 도표가 알려주지 않은 거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서 뭐 이를테면 여성의 시민단체 참여율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다고 치자. 여성의 시민단체 참여율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물어보는 선지가 나와. 그럼 잘 생각해봐. 표에서 알려준 것은 자발적 결사체 중에 공익 추구의 단체의 몇 %가 활약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묻는 선지가 나온다? 그럼 표에서 알려주지 않은 거니까 모르는 거거든. 근데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널리 보면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절대 표에서 알려주지 않은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알 수 없는 게 답인 선지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생각하면 돼. 자, 도표의 단위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항상 표를 보면 발문 뒤에 표의 오른쪽 끝에 단위가 퍼센트인지 명인지 금액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단위 보는 거 연습은 나랑 앞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많이 할 거야. 이게 10,000원일 때는 문제가 풀리는데 비율일 때는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단위 보는 연습 그리고 부연 설명 보는 연습. 요거는 내가 좀 이따도 적어주겠지만 도표에서 항상 이것만 기억해줘. 조그만 글씨라고 무시하지 말고 평가원은 절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을 인쇄해서 잉크 낭비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저기 조그맣게 무언가 적혀 있는데 내가 문제 풀면서 참고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 푼 거야.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도표에서는 비율을 줬어. 뭐 안경 쓴 비율이 남자는 20% 여자는 12%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안경 쓴 남자랑 안경 쓴 여자 중에 누가 더 많냐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당연히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은 줬는데 몇 명이 남자고 몇 명이 여자인지도 안 준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그런 문제. 대부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 도표 난이도가 많이 증가해서 비율을 주고 우리한테 수를 추론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푸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그 다음에 발문의 함정에서 뭐 다음 도표를 보고 풀이한 것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 되게 쉽지. 근데 가끔 발문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잘 봐. 1번 선지는 참, 2번 선지는 거짓, 3번 선지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내가 풀었다고 할지라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건 3번 선지밖에 없는 거지. 왜? 참과 거짓은 진위,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3번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이야. 그런 것들은 내가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보여줄게. 그리고 또 하나. 자, 어떤 도표는 내가 너희한테 앞으로 시간을 주겠지만 오늘은 완성체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도표의 배경 지시만 그냥 간단한 개념들을 보고 워밍업만 할 거야. 워밍업이 너무 쉬운데 괜찮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워밍업을 하는데 뭐야 왜 낯설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이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역대 너희 선배들과 공부해본 결과 쉬운 거 같은데 애들이 워밍업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당황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보통 완전체 형태의 문제에 선지 5개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의 경우 작년 수능에 한 문제당 5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도 등장했었단 말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20문제 중에 만약 20문제 중에 2문제가 도표가 나왔어. 그러면 5분을 쓴다 하더라도 10분이니까 5분짜리 2개니까 10분을 썼어. 그럼 30분 중에 10분을 도표에 쓰고 나머지 18문제를 이론에 푸는 거니까 사실 사회문화 이론 문제 중에 한 문제당 1분 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실증적 연구 방법의 단계 나오는 문제 같은 거.
뭐 이를테면 문제 제기부터 결론 활용까지 8단계를 배치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걸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론은 1분 이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한 문제당 5분을 써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문제는 2문제가 아니라 3문제가 도표에 나왔을 때 한 문제당 5분 쓰면 이론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져. 그래서 내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게. 사회문화 고득점 받는 게 아주 간단한 게 이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도표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 사실 도표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계산하다 보면 답은 나오거든. 시간이 모자라서 보통 틀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타임어택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미리 부탁하는데 앞으로 3월 모의고사든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제일 사회문화 시험지를 먼저 보자마자 도표가 몇 문제 나왔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2문제 나왔다? 그럼 나는 20분 동안 이론 풀고 마킹까지 끝내놓고서 그 2문제를 보거나 3문제 나왔잖아? 그럼 한 12분은 확보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18분 동안 이론 문제를 풀고 한 문제당 4분 이상 도표에 써야지 하고 마킹까지 다 하고서 도표 푸는 게 좋아. 왜 그러냐? 옛날에 사회문화에 정답률이 되게 낮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20문제 중에 4번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그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풀잖아.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푸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번 문제 1번도 답이 아닌 것 같고 2번도 아닌 것 같고 3번도 아닌 것 같고 4번도 아닌 것 같고 5번도 아니야. 그때부터 다 덜컥 당황해가지고 다시 1번부터 갔는데 막 긴장돼서 답이 안 보여. 이러다가 그해 1컷이 42점까지 낮아졌던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사회문화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론 다 풀고 마킹 끝내놓고서 도표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해. 그렇지 않으면 도표 문제 풀다가 당황한 걸 그 뒤에 이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지. 그런 것만 너희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사회문화가 도표를 변형해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이를테면 부양비 도표 같은 건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를 각각의 갑국과 을국의 비율을 보조 도표로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수능 시험장에 가면 연습장이 없잖아. 그렇다고 뭐 사회탐구 표지 쓰는 거 부정행위야. 그러니까 사회문화 도표에 보조표를 그릴 때는 어디밖에 없냐면 문제 풀고 보조표 그리고 할 게 여백 공간밖에 없어. 근데 시험지의 여백이 그렇게 넓어 안 넓어? 안 넓단 말이야. 게다가 평가원 문제는 문제와 문제 사이의 간격도 되게 좁은 편이야.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기 전에는 널찍널찍한 데만 풀다 보면 나중에 공간 활용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틀리기도 하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나랑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평가원은 보통은 사회문화가 조금 착한 과목인 게 6월달과 9월달에 예고한 도표 문제를 수능에 항상 냈어. 그러니까 그해 6, 9월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가지고 파이널 때 애들 계속 연습을 했다고. 6, 9월에 나왔던 도표를 변형해서 계속 파이널에 연습하는 거지. 왜냐면 사회문화 도표는 크게 보면 한 20가지 유형의 도표가 있어. 그중 평가원에 6월, 9월에 예고되는 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4가지 유형만 계속 파이널에 연습하다 보니 애들의 입장에서는 6, 9월에 예고된 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수능에 다른 유형이 나오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오던 게 나왔으니까 계속 연습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 선생님 생각에 사회문화 출제진들은 좀 착한 것 같아. 99%의 확률로 6월, 9월에 예고된 문제를 내왔으니까 다행히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모든 유형을 조금씩 보되 6월에 시험 문제가 예고되면 이제 그 후에 연습하는 문제는 조금 후보가 줄어들겠지. 9월에 다시 시험 문제가 예고되면 그해 파이널 문제는 거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되 가끔 한두 개씩 영역을 확장하는 정도의 연습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나는 사회문화 너희랑 도표 기초이론 들어갈 거야. 자, 우리 교재, 본교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 자, 우리 본교재 프린트를 잠깐 봐서.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10쪽이랑 11쪽에 있는 내용이거든. 10쪽이랑 11쪽에. 거기 다 적혀 있는 거니까 난 이것만 너희한테 별표만 부탁할게. 10번에 4번에 도표의 단위 확인하는 거 별표 하나만 쳐줘. 거기에 첫 번째 줄 끝에 비율인지 수인지 명인지 인구당 금액인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다 라는 말. 그다음 5번도 별표 하나 쳐줘. 도표 하단 부연 설명 및 발문 뒤의 단서에 유의하세요.
자, 거기 밑줄 도표 아래 쓰인 부연 설명은 만일 그 정보가 없었다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답이 달라질 정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거 내가 설명한 거야. 자, 11쪽에서 비율을 주고 수를 묻는 경우 우리가 가르쳐 줄 거고 7번도 별표 하나 쳐줘. 7번도 별표 하나 쳐서 그 뒷부분에 다음 자료를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요런 거 나오는 경우. 요것도 주의해 줘야 돼. 자,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설명한 거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12쪽 한번 봐줘. 자, 12쪽부터 13쪽 그리고 조금 더 넘겨서 14쪽이나 15쪽은 사실 배경 지식으로 17쪽까지 다 넘어가 봐. 오케이, 18쪽, 19쪽까지 가죠. 사실 이건 우리가 8주 동안 공부할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 여기서 지금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간에 들어갈 때 내가 노트에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해시켜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 앞부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너희가 혼자 공부할 필요는 없어. 단 하나 부탁이 있다면 18쪽에 나오는 사문 도표의 비율 변환이나 비율 계산은 너희가 한번 적어보면 좋은데 잠깐 한번 봐봐. 지금 다 적진 않을 거고 거기 18쪽에 있는 거 요거 한 번만 같이 보자. 자, 얘들아 4분의 1은 0점 몇이야? 25야. 자, 그리고 백분율은 25%지. 요 정도는 너희가 계산할 수 있지? 자, 5분의 1은 0.2야. 그렇게 되면 백분율은 20%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하나 더. 8분의 1은 몇이야? 0.125야. 그렇게 되면 백분율은 12.5%가 되겠지. 자, 요렇게 채우는 것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혼자 한번 해볼래? 40분의 1, 50분의 1, 4분의 3, 5분의 4. 다 적었어? 40분의 1은 몇이야? 0.0259. 백분율은 2.5%. 자, 50분의 1은 0.029. 백분율은 2.0. 자, 4분의 3은 0.759. 백분율은 75. 5분의 4는 0.8이고 백분율은 80. 요거 정도는 우리가 문제 풀다 많이 활용할 거라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채워놓으면 좋고.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한두 개만 같이 해볼까? 자, 어떤 숫자가 20에 30 이런 건 사회문화에서 어디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이걸 왜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구몬이나 눈높이 같은 왜 어린애들 학습지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하는 건데 사회문화에서 언제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수능시험에서 국영수를 보고 멘탈이 털린 다음에 왜 국어를 봤는데 너무 제시문이 길어. 막 시험지에 4분의 3이 막 제시문이야. 그럼 막 멘탈 나가잖아. 그리고 나서 나 종료 종이 칠라 그러는데 제시문 2개를 못 읽었어. 오, 막 그렇게 당황한 상태에서 시험지를 냈어. 그리고 엄마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이 왔어. 수학에서 와, 킬러만 어려울 줄 알고 킬러만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준 킬러가 와 진짜 킬러네 이런 느낌이 들어. 자, 그리고 나서 영어를 봤는데 와, 절대평가 하려면 헷갈리는 게 좀 적어야 되는데 빈칸 추론이 너무 까다롭고 막 그런 상황이야. 순서도 헷갈렸어. 남들한테 들리는 순서가 헷갈렸어.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회탐구를 어떤 선택 조합을 가져가든 사회문화가 마지막이야, 얘들아. 무조건 2과목을 선택해도 사회문화가 시험지 마지막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순 계산 실수가 나와서 문제 틀리면 너무너무 아깝거든. 체력이 완전 고갈된 상태야. 너희 앞으로 알게 될 거야. 모의고사 볼 때마다 사회탐구 볼 때쯤 집에 가고 싶어. 이거 풀지 말고 집에 갈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피곤하거든. 자, 그런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이를테면 전체 부모의 상층이 20%, 부모의 중층이 50%, 부모의 하층이 30%다. 부모의 상층 중에 부모의 상층을 세습한 비율은 30% 이렇게 나오면 그럼 잘 봐. 부모가 20%인데 상층이 20%인데
부모도 상층이고 자녀도 상층인 세습한 애들이 30%래. 그럼 전체 100% 중에서 상층에서 상층으로 계급이 세습된 비율은 몇 %야? 20의 30%니까 20을 10분의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이게 6이 되는 거지. 사실 되게 간단하게 하면 2, 3, 6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부모도 상층이고 자녀도 상층인 비율은 6% 이렇게 계산할 때 쓴단 말이야. 그럼 잘 봐. 부모는 50%인데 그중 40%가 세습됐어. 그럼 전체 100% 중에서는 몇 %가 세습된 거야? 20이지. 이렇게 5, 4, 20. 자, 30에 80 얼마? 24. 자, 10에 80 얼마? 8, 5. 자, 60에 60 얼마? 36. 30에 20 얼마? 6이야. 맞아. 20에 40%가 세습되면 8. 25에 20%. 자, 그럼 잘 봐. 25에 20%면 이거를 곱해줘도 되지만 20%는 원래 아까 우리가 위에 표에서 변화만 바에 따르면 5분의 1이지. 맞잖아. 20% 5분의 1이니까 20을 5토막 내면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20의 50%는 10, 60의 40%는 24. 너희도 적으면서 따라와줘. 20의 60%는 12, 20의 25%는 잘 봐. 25%면 4분의 1이지? 그럼 20%를 네 토막으로 자르면 이건 얼마야? 요거는 얼마? 5가 되지. 요렇게. 다음도 채워주면 돼. 자, 요것도 보면 50의 50%는 25, 30의 50%는 15, 10의 50%는 5, 20의 10%는 이건 2지. 20의 70%는 14, 20의 20%는 4. 오케이. 50의 16%.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지만 20의 25%랑 25의 20%가 똑같은 비율 나왔었던 거 기억해? 그러면 50의 16%는 16의 50%랑 같은 값이지. 그럼 그건 얼마야? 8이 되겠지. 자, 50의 18%는 다른 말로 하면 18의 50%랑 똑같은 거지. 이건 몇이야? 9가 되겠지. 그렇지. 50의 72%는 72의 50%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 36. 20의 45%는 이건 얼마? 9가 되겠지. 그 다음 20의 35%는 7. 25의 32% 얼마? 8. 이게 지금 다 사회문화에 나왔던 기출 계산만 내가 너희한테 적어 놓은 거거든. 요렇게 좀 요런 것 좀 지저분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뒤에 한 번 더 풀 수 있는 거 나중에 그 뒤에 40페이지에 내가 정답이랑 적어놨고, 우리는 이제 정말 기초적인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나는 너희랑 실력 체크 및 기초 개념으로 너희가 사회문화 도표에서 활용됐던, 하나도 기출에 활용되지 않은 개념은 없거든. 기출에 활용됐던 개념을 20페이지 한번 봐봐. 20페이지. 자, 여기 다음은 사회문화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개념을 선지 하나씩만 띄어가지고 너희한테 물어본 실력 체크 문항이야. 시간을 되게 넉넉히 가져와서 맨 아래 봐봐. 제한 시간을 내가 자그마치 8분이나 줄 거야. 8분. 아마 거의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은 5분 이내 풀 거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학생들은 3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 자, 전체 문항 개수 한번 적어놔줘. 15개. 그중에 좀 이따 나랑 채점해서 몇 개를 맞췄는지 적을 거고, 이따 점수 체크도 같이 해볼 거야. 8분간 자기 기초 실력 테스트를 사회문화 기출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 시작.
30초 전. 자, 여기까지 시간 내 답 못 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봐봐. 원래 자기가 이걸 5분 내 풀었다 그러면 사실 사회문화 도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각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8분 이내 다 풀기만 했어도 전체에서 그래도 준수한 편인데, 만약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 우리가 이제 실력 올려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사용된 개념들을 우리가 다 배경 지식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야. 기출문제에 소개되지 않은 표현은 없고 기출문제의 선지만 띄어와서 너희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의 완전체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되는 문제들도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채점 한번 해보자. 자, 제한 시간이 아까 8분이었고 자기 제한 시간 맨 아래다 적어놔줘. 자기가 소요된 시간이 만약 8분 이상 걸렸으면 8분 그대로 적어야 되겠지. 자, 전체 문항 15개고 우리가 채점해야 맞춤 문항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채점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채점 준비. 1번에 X, 2번에 X, 3번에 O, 4번에 X, 5번에 X, 6번에 X, 7번에 X, 8번에 2.1, 9번에 140, 10번에 15, 11번에 증가, 12번에 4, 13번에 25, 14번에 3000, 15번에 15. 자, 자기가 지금 채점한 걸 토대로 어떻게 체크해주면 되냐면, 자기 점수가, 아이고, 점수가 한 문제당 그거 왜 지우셨지? 자, 자기 점수가 지금 현재 15개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 10점을 주고, 기본 10점을 주고, 자, 그 다음에 한 문항당 X, 자기가 문항당 6점이거든? 문항당 6점. 그러면 15문제 다 맞으면 문항당 6점이니까 90점에 기본 점수 10점이니까 100점이 될 거고, 자기가 한 문제 틀릴 때마다 6점씩 감점하면 돼. 그럼 자기의 점수가 나올 거야. 자기가 몇 개 틀렸는지 거기 적어주고, 자기 점수를 하나 틀릴 때 마이너스 6점씩 감점해가지고 적어주면 돼. 그래서 만약 자기의 점수가 85점 이상을 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2개 이내로 막았다. 그러면 사회문화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인 감각은 좋은 편이고, 만약 더 틀렸다 그럼 나랑 지금부터 지금 하나하나 다 잡아가야 돼. 이게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느꼈겠지만 사회문화만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이야. 나랑 같이 필기 먼저 할 거고, 거기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어디다가 필기해 주냐면 여기다가 그 필기 노트를 하나 펴줘. 필기 노트. 자, 사문 노트를 펼 거야. 드디어 첫 장을 게시할 거야. 사문 노트 첫 장을 게시해서 여기다 적을 거야. 자, 태양 마크를 여기다 적을게. 사문 도표의 배경이론. 사문 도표 배경이론. 자, 사회문화 도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이론이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아마 문제를 풀면서 퍼센트와 퍼센트 뒤에 숫자, 그 기호 P가 붙어 있는 걸 봤을 거야. 그거 먼저 구분하자. 자, 옆에다가 노란 분필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라 그래서 뒤에 P가 붙어 있는 거거든. 자, 이거의 구분부터 얘기하자고. 사회문화 도표 문제에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구분은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야. 하나는 증감량의 개념이고 하나는 증감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일단 빨간색으로 1번 증감량부터. 자, 증감량부터 설명해 줄게. 증감량. 자, 어떤 숫자가 A에서 B로 변했을 때의 값인데, 자, A 소문자로 적을게. A에서 B 소문자 B로 변했을 때. 자, 역시 빨간색을 써서 B-A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증감량이라 그래.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돼. 10%에서 20%가 됐잖아. 그럼 A에서 B, 10에서 20이 된 거잖아. 그럼 20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는 단위가 퍼센트 포인트가 돼. 그래서 옆에다가 노란색으로 괄호 열고 단위 땡땡 퍼센트 포인트 뒤에 P자를 붙이는 거야. 이걸 퍼센트 포인트라 그래. 퍼센트 포인트. 자, 기본적으로 이 증감량에도 두 가지가 있어. 자, 동그라미 1번 절대수의 증감량이 있고 절대수의 증감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수의 증감량이 있어. 절대수의 증감량과 상대수의 증감량이 있다. 절대수가 뭐고 상대수가 뭐예요? 앞으로 사회문화 하면서 많이 배울 거야. 절대수라고 하는 건 몇 명, 몇 만 원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5명에서 10명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절대수인 거야. 사람 수가 5명일 때, 10명일 때 이거니까. 사람 수가 5명이 어떻게 세봐도 5명인 건 변하지 않잖아. 절대로 5명인 거잖아. 사람 수가 5명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절대수의 증감량의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0명 마이너스 5명 해가지고 그냥 5명, 이게 증감량이 되는 거야. 절대수일 때는 10명 뭐에서 5명 빼면 5명, 이게 절대수의 증감량이에요. 하지만 상대수의 증감량일 때는 좀 다른 게 노란색으로 적어볼게. 자, 20%에서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어떤 숫자가 2에서 20이 됐다. 그럼 이거의 증감량 구할 때는 20 마이너스 2 돼서 18%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18%라고만 적어주면 틀린 말이고 18%포인트까지 적어줘야 돼. 말 그대로 절대수라고 하는 것은 괄호 열고 명, 컴마, 만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수라 그러고, 상대수라고 하는 건 비율, 이걸 상대수라 그래. 비율이 나오면 상대수, 비율이 아닌 단위들은 절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제 빨간색으로 증감률 얘기를 가자. 자, 증감률. 선생님 근데 왜 증가량, 증가율이 아니라 증감량, 증감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증감량, 증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에서 뒤로, 즉 A에서 B로 갔을 때 늘어났으면 플러스 값, 줄어들었으면 마이너스 값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야. 증가했을 수도 있고 감소했을 수도 있으니까 증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럼 증감률은 역시 마찬가지야. 자, A에서 흰 분필로 A에서 B로 변했을 때, A에서 B로 변했을 때, 자, 공식이 잘 봐. B-A를 괄호 안에 넣고 B-A를 괄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슬래시 A,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분모 분자인 거지. A분의 B-A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중괄호로 묶어봐. 중괄호로 묶어서 곱하기 100. A분의 B-A 곱하기 100. 즉 다시 말하면 처음 값을 분모에 두고 A분의 나중값 B-A 곱하기 100. 요렇게 적는 걸 우리가 증감률이라 그래. 요거는 단위가 무조건 퍼센트야. 자, 옆에다가 노란색으로 단위 땡땡 퍼센트야. 즉 P라는 알파벳을 붙이지 않고 퍼센트라고 바꾼다고. 자, 이거는 좀 옆에다 길게 적었지만, 자, 증감률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증가했을 때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증가했을 때 플러스의 값을 가지겠지. 당연히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야.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의 값을 갖겠지. 증가했을 때 플러스,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야. 아까 우리 증감률
증감량으로 계산했던 20%, 2% 이걸 생각해보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동그라미 2번 예시. 자, 어떤 숫자가 2%에서 20%로 증가시, 20%로 증가시. 자, 처음 값이 2고 나중 값이 20%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0 마이너스 2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2분의 18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몇백 퍼센트가 돼? 잘 봐. 2분의 18이면 2로 나누고 여기가 9야.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몇백 퍼센트 증가가 돼? 900% 증가가 되는 거지. 빨간색으로 900% 증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어 수능 문제에서 역대 정말 최악의 출제 오류가 났던 적이 있었어. 당시 영어 기출문제가 어떤 기출문제였냐면 자료를 보고 신문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영어로 분석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제시한 게 요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실제 수능 영어에 나왔던 문제고 요거는 너희는 지금 적지 말고 봐봐. 영어에서 자 2000년이 이렇게 2% 그리고 2005년이 20% 요렇게 준 다음에 자, 이 5년 사이에 A에서 B로 증가한 게 18% increase 이렇게 영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정답으로 나온 거야. 너희가 볼 때 이거 18% 증가한 거니? 18%포인트 증가한 거니? 18%포인트 증가한 거고 실제로는 900% 증가라고 했어야지. 근데 영어 출제위원이 영어만 알고 사회문화를 못 났네.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구분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퍼센트 포인트 알고 있던 애들은 당연히 이거 사회문화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알았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18%를 틀리다고 풀고 900%라고 고친 다음에 이걸 X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출제 오류 시비가 붙었고 나중에 당연히 이건 출제 오류잖아.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됐지. 그래서 평가원 장님이 잘리고 영어 출제 교수진들 다 잘리고 이랬던 일이 우리나라 수능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거든. 그러면 결국 증감량과 증감률을 구분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알겠지?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율 변화 얘기를 좀 해보자. 이것도 꼭 배워야 돼. 3번 빨간색 비율 변화. 자, 비율 변화. 이거는 앞으로도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너희가 잘 파악해줘야 돼. 옆에 노란색으로 적을게. 분모와 분자의 관계 파악. 만약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분자가 그거보다 느리게 증가할 경우가 있고 분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분모가 더 느리게 증가할 때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적어볼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적어봐.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분모 증가율, 분모 증가율. 선생님 아까는 증감률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증가율이라고 적어요? 증감률을 증가율이라고 써도 잘못된 개념이 아니야. 두 표현이 수능 문제에 섞여서 쓰이니까 증감률은 증가와 감소의 비율로 증가율은 그냥 증가율로 얘기하지만 어차피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공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야. 자, 분모의 증가율이 자, 부등호 뒤로 향하고 분자의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 분자 증가율.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 부등호만 바꿀 거야. 분모 증가율이 부등호 반대로 분자 증가율보다 빠를 수가 있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자, A분의 B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5년 후에 봤더니 A도 증가하고 B도 증가했어. 근데 A가 증가하는 속도는 이랬는데 B가 증가하는 속도는 엄청 빨랐던 거야. 그러니까 A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B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지. 그러면 A분의 B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때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편안하게 생각하면 자 우리나라에 음반 판매 시장이 있었어. 자 우리나라 총 음반 판매 시장에서 음원 전체 판매 시장이라고 치자. 우리나라의 전체 음반 판매 시장의 증가 속도보다 좋아하는 그룹이나 아이돌이나 가수가 있나? 트레저. YG의 트레저. 나락감지 센서가 발동해서 훌륭하신 분들. 자, 트레저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고 치자. 자, 잘 봐. 우리나라 전체 음반 성장 속도는 느렸는데 우리나라 전체 음반 성장 속도보다 트레저의 음반 판매 속도가 빠를 경우 전체 음반 시장에서 트레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겠지. 요거는 당연히 여기 빨간색으로 비율 증가가 나타나게 돼. 만약 우리나라의 전체 음반 판매 시장은 성장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판매량이 급격히 판매량이 줄었어. 자, 전체 음반 판매 시장은 호황이어서 총 음반이 많이 팔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만 음반이 적게 팔렸어. 그럼 전체 음반 시장에서 내 최애 가수의 점유율은 늘어나니 줄어드니?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게 비율 감소가 나타나게 돼. 자, 이거를 너희한테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서 한번 적어보면 자, 동그라미 3번 예시. 잘 봐. 총 음반 시장 내 트레저 이렇게 적는 거 맞아? 트레저.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자, 트레저의 점유율 변화. 자, 내가 총 음반 시장 내 트레저 점유율 변화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고 치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 총 음반 시장 내 트레저 점유율 변화. 여기서 만약 A로 가서 A 총 음반 시장은 호황. 총 음반 시장은 호황이었는데 호황이라는 게 많이 팔리는 거야, 적게 팔리는 거야? 많이 팔리는 거야. 즉, 총 음반 시장은 성장이 많이 됐어. 호황이었는데 트레저 트레저 음반 판매가 감소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점유율이 감소하겠지. 이때는 빨간색으로 점유율 감소가 될 거야. 또 반대로 B 총 음반 시장은 자, 호황의 반대말은 뭐야, 얘들아? 불황이었는데 불황. 즉 음반이 안 팔렸어. 그런데 트레저 음반 판매가 증가하면 누가 제일 잘생겼어, 이 안에? 요시. 그래, 찾아봐야지. 요시님 덕분에 트레저 음반 판매가 증가하면. 잘 봐. 총 음반 시장, 즉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파이는 줄어들었어. 그런데 분자에 해당하는 그들은 판매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점유율이 증가하겠지.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점유율 증가가 나타날 거라고.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증가율과 관련해서 큰 4번 증가율 관련 함정 유의.
증가율 관련해서 함정에 유의해야 돼. 만약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치자. 자, 잘 한번 봐봐. 동그라미 1번.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성장이 가파르게 하다가 성장세가 둔화됐다 또는 성장이 완화됐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항상 빨간색으로 바꿀게. 항상 비율이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항상 비율이 자, 그 아랫줄로 내려갈게. 감소하는 것은 아님. 항상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항상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희한테 예시로 적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래 한 줄 남았지? 2줄 남았어? 아, 요거를 엔터 쳤으면 한 줄 남고 엔터 안 쳤으면 2줄 남고 괜찮아? 어차피 아래는 요 예시를 적을 거라. 자, 예시 하단 그래프 참고. 하단 그래프 참고. 자,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자 이렇게 하고 나랑 그래프 하나 그릴 거야. 그 아래 메모칸 있지? 그 메모칸에다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줘. 자, 이 메모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세로와 가로에 이제 막 격자가 되어 있을 거야. 거기서 자, 첫 번째 칸을 첫 번째 줄 말고 그 옆에 줄 한 줄만 안으로 들어와서 자, 하나, 둘, 셋, 네 칸을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로는 모눈 종이 네 칸을 한 칸만 안으로 들어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선을 있잖아. 쭉 이렇게 일렬로 거기서부터 저기는 빨간색 점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빨간색 세모가 있는 데까지 중간까지 쭉 선을 그어봐. 중간까지 선을 쫙 그어봐. 자, 좋아.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를 그리고자 내가 이걸 적었냐면 여기다 0이라는 숫자 하나 하나 남겨놨지. 그러니까 0. 0이라고 할 건 적어놨지.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증가율 그래프를 그릴 건데 내가 지금 하는 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봐. 자, 요렇게 위에 선 두 번째로 만나는 걸로 갈 건데 어떻게 가냐면 많이 갈 필요도 없어. 하나, 둘, 세 칸 정도 가면 돼. 하나, 둘, 세 칸 정도 옆으로 가. 하나, 둘, 세 칸 정도. 좋아. 다시 거기서 세 칸 정도, 하나, 둘, 세 칸 정도 내려오고 똑같이 갈 거야. 자, 아래로 하나, 둘, 세 칸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하나, 둘, 세 칸 정도 올라가기만 하면 돼. 잘한다. 대강 이런 느낌만 구현해주면 되고 혹시 짧으면 옆에 이 하얀 선을 더 그려주면 돼. 이 옆에 우리가 크게 더 많이 적을 것은 아니야. 자, 여기를 내가 네 가지의 구간으로 나누려고 그래. 자,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지? 이 올라가는 구간까지를 한번 끊어줘서 파란색으로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 구간으로 적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 구간으로 적을게. B 구간. B. 다시 한번 중간을 끊어줘서 그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중간을 끊어줘서 여기를 C 구간으로 여기를 D 구간으로 적어보자. 됐어. 그림만 그냥 옆으로 쭉 그냥 늘어져 있으면 돼. 어차피 옆에는 안 적고 아래로만 적을 거야.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요걸 우리가 요 점 아래다가 그냥 여기 선 그냥 중간에다가 이렇게 태양 마크 하나 그려. 마음에 드는 공간에다 그려도 돼. 태양 마크 하나. 자, 증가율 그래프의 분석.
증가율 그래프의 분석.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만 같이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아래 공간에다 1번 A 구간, 자, 2번 B 구간, 3번 C 구간, 4번 D 구간. 이렇게 적을 거야. 자, 이게 만약 증가율 그래프라면 A 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증가율 증가. 증가율 증가. 이건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빠르게 진행. 증가율이 증가하면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B 구간은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증가율이 감소. 이건 증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아까 너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증가율과 증감률이 같은 뜻이라 그랬지. 옆에다가 적어볼게. 증가율과 이퀄 증감률은 같은 말이야. 증가율과 증감률은 같은 말이야. 증가율과 증감률은 같은 말이다. 괜찮아?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한번 봐봐. 0보다 여기 위로 가면 플러스로 간 거고 너희도 적어봐.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로 간 거잖아. 자, 그렇게 되면 A 구간은 증가율이 증가하고 B 구간은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는 지금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구간, 즉 플러스 구간, 0보다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증가하고 있었던 거야. 증가. 이것도 증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증가는 하고 있는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 C 구간과 D 구간은 감소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 증가율로 치면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옆에다 적어봐. 마이너스 구간이잖아. 마이너스 구간. 여기도 마이너스 구간. 지금 현재는 C 구간과 D 구간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 증가율이 이게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얘는 증가율이 이게 지금 봐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었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회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둘 다 감소는 감소인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감소가 빠르게 진행. 감소가 느리게 진행. 즉, 이 D 구간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데 감소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구간인 거지. 그러다 보니 너희가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여기 그림의 이 위에 구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고 증가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거야. 만약 이게 증가율 그래프가 아니라 만약에 뭐 이를테면 인강을 듣는 사람의 수가 증가율 그래프가 이렇다. 만약 증가율 그래프가 이렇다 그러면 지금 A 구간의 경우에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너희는 여기까지는 안 적어도 돼. A 구간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B 구간 같은 경우는 증가는 하고 있는데 중간세가 완화되고 있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는 감소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빨리.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요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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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세가 느려지고 있는 이런 구조야. 만약 요 파란색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뭐만 기억해주면 되냐면 증가율 그래프의 경우에는 0보다 높은 경우엔 증가하고 0보다 낮은 경우엔 감소한다. 이것만 딱 느낌 가지고 나중에 이 그래프 문제에서 보면 돼. 자, 그럼 다시 요걸 안 상태에서 너희한테 내가 아까 그 문제를 쉬었다 와서 풀어줄 텐데 너희가 나한테 이것만 도와주면 돼. 증가량 또는 증감량을 계산하는 기준은 단위가 뭐다? 퍼센트 포인트다. 증감률 또는 증가율을 계산하는 단위가 뭐다? 퍼센트다. 자, 그럼 2%에서 20%가 됐을 때를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하면 몇이다? 욕하는 것 같지만 18% 포인트다. 하지만 퍼센트로 표현하면 몇이다? 900이다. 이 900이 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모분의 모 곱하기 100이야. 2분의 20 마이너스 2 곱하기 100이다. 요렇게 공식을 취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나 질문 있어? 어떤 숫자가 1%에서 5%가 됐어. 자, 증가량 또는 증감량은 몇 퍼센트 포인트? 4% 포인트. 증감률, 그러니까 증가율 또는 증감률은 몇 퍼센트? 400%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10에서 15가 됐어. 자, 증가량은 몇 퍼센트 포인트? 5% 포인트. 증감률은 몇 분의? 10분의 15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이니까 10분의 5 곱하기 100이야. 그럼 얼마야? 50%가 증가한 거지.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다음 여기서 반대로 갈게. 자, 5에서 1이 됐어. 5%에서 1%가 됐어. 어차피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를 빼줘야지 퍼센트 포인트 구할 수 있으니까 증감량은 마이너스 몇? 4% 포인트가 되는 거고 증감률은 역시 처음 값 5분의 몇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5 나중값 마이너스 처음 값 곱하기 100이니까 자 5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그럼 몇 퍼센트 감소한 거야? 마이너스 80% 감소한 거야. 잘했다.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만 그렇게 잘 알았으면 되고 그러면 증감률이 플러스일 땐 무조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증감률이 마이너스일 땐 무조건 감소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영어 출제 오류가 났을 때 그때 그 문제 출제하신 분들은 영어만 잘하고 사회문화는 못했다. 그래서 평가원 총교체가 있었던 애가 있었다. 얼마나 억울해, 그치? 하지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우리 일 아니니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만 잘 알면 돼. 그럼 난 10분 후에 아까 그거 해설할게. 10분 후에 봐.